여자는 몇 살까지 마를 수 있을까? 예순일은 아니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을 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여자가 과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친 듯한 사랑, 살결이 녹아내릴 듯한 합의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을까? 당신의 아내, 당신과 반평생을 함께한 그 여자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매일 밤 해소되지 않는 갈증에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감히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당신도 다른 수많은 남자들처럼 자신의 무지 속에서 자만하고 있는가? 여자는 나이가 들면 그런 욕망은 저절로 사라져.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람 생각만 해도 이상해.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왔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독히도 잔인한 착각을 해왔다. 현실은 당신의 그 얄팍한 상상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더 축축하며 더 복잡하다. 충격적인 진실 하나. 당신이 무성, 무징의의 노파가 되었으리라. 착각하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의 여성들 중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내면의 은은한 욕망의 불꽃을 품고 있다. 결코 꺼지지 않고. 단지 사회적 편견과 바로 그 배우자의 무관심이라는 잿더미 아래 억눌리고 묻혀있을 뿐인 불꽃.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느낀다. 아랫배의 짜릿함. 우연히 옛 기억과 마주쳤을 때 살결의 저릿함을. 그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사랑, 육체와 영혼 모두를 통한 깊은 교감을 원한다. 하지만 그 불꽃은 철저하게 숨겨져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눕는 남편조차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왜일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욕망이 사라져서도 아니다. 그들은 침묵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자신의 갈망을 입 밖으로 냈을 때 뜨거운 포옹이 아니라 이상한 눈빛을 돌려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라는 조롱의 눈빛, 혐오의 눈빛.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입을 굳게 닫고 스스로 자신의 불꽃을 꺼버린 채 사랑하는 남자 바로 옆에서 고독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하여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이 안정을 찾았으리라 믿는 당신의 아내는 욕망의 거대한 파도를 소리 없이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자만 속에서 그녀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끝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무지에 날리는 따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여성의 욕망은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이며 단지 출구를 찾지 못했을 때 지하로 흐를 뿐이라는 진실. 우리는 당신의 아내가 매일 밤 보내왔던 은밀한 신호들, 말없는 구조 요청을 해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대가, 그 잔인하리만큼 비싼 대가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를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 왔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욕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라. 여성의 욕망은 버튼 하나로 켤 수 있는 직선도로 단순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코 그것은 빽빽한 밀림이며 축축하고 신비로운 미궁이다. 그 샛길은 오직 신뢰라는 달빛 아래서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샘물은 사랑으로 데워졌을 때만 솟아난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메커니즘, 남자의 성급한 사냥보다 수만 배는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강렬한 교양곡에 기반한다. 남자들, 당신들은 시각의 동물이다. 봉긋한 엉덩이, 얇은 옷 너머로 비치는 가슴, 혹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 속의 도발적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당신들 혈관 속 테스토스테론은 포효하고 당신들의 전사는 즉시 일어서서 정복을 준비한다. 당신들의 욕망은 빠르고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다. 하지만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다. 그들의 욕망은 불꽃이 아니라 태양이다.
파도가 일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광활한 수면 전체를 드기 위해서는 태양의 온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 하나의 호르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결코. 그것은 수많은 신비로운 화학 물질들의 섬세한 합창이다. 유대감의 묘약, 옥시토신은 계산 없는 포옹, 요구뿐만이 아닌 깊은 키스로부터 분비되어야 한다. 쾌감의 마약, 도파민은 진심 어린 칭찬, 여신처럼 갈망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성의 샘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화학적 요소들은 단 하나의 환경, 즉 안정적인 관계,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감정적 지지라는 환경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여성의 욕망은 사냥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오직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특히 퐁호르몬, 옥시토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묘약은 삽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드러운 몸짓, 사소해 보이지만 폭풍과 같은 힘을 가진 행동들로부터 만들어진다. 불현듯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 길을 건널 때 꽉 잡아주는 손, 그녀가 요리할 때 뒤에서 끌어안는 포옹, 잠들기 전 이마에 하는 키스, 바로 그 말 없는 숭배의 행위들이야말로 그녀의 뇌에서 옥시토신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그녀의 영혼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에 안전해, 열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한 의학 연구는 여성의 뇌, 특히 전두엽 피질이성과 통제의 중심과 변형계 감정과 본능의 중심 사이의 상호작용이 최고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증명했다. 만약 그 문지기가 친밀함, 안전함을 감지하면 성문을 활짝 열어 욕망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성급함, 이기심, 무례함을 감지하면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이 한번 닫히면 당신이 어떤 힘을 쓰더라도 그것을 부술 수는 없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여자는 자신이 섹스토이가 아닌 여신으로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때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젖어든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계산 없는 접촉에서 온기를 느낄 때 판단받을 걱정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신뢰의 환경 속에 있을 때 말이다. 여성의 욕망은 단지 육체적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여자다. 나는 아직 갈망받고 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다. 라는 심리적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섬세하고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설프게 배운 기술로 기계적으로 육체를 자극하려 한다면, 전의를 귀찮으는 절차로만 여긴다면 당신은 비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성의 반응은 분명 차갑게 닫혀버릴 것이다. 그녀의 성전은 얼어붙은 무덤이 될 것이고 무례한 침략자인 당신은 당혹감과 실망 속에서 문 밖에 버려질 것이다. 폐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남자들 당신들은 그 두 단어를 듣고 바로 시들음을 떠올린다. 꽃이 피질 날이 온 꽃, 물이 마른 강, 메마른 땅. 하지만 그것은 잔인한 무지다. 폐경기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화다. 그것은 폭풍이며 여성의 성적 욕망이 가장 극단적이고 거칠게 변동하는 시기다. 물론 생리적인 어려움은 있다. 그녀의 성전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한때 탄력 있던 벽은 더 얇아질 수 있다. 호르몬의 변화는 그녀의 기분을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만들 수 있다. 흥분은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하지만이다. 바로 이 시기에 삶의 짐들이 서서히 벗겨질 때 수년간 쇠사슬에 묶여있던 야수가 깨어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 둥지를 떠나고 일이 더 이상 생사를 건 전쟁이 아니게 되고 그녀가 거울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가질 때 바로 그때 그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아래 묻혀있던 욕망들과 마주하게 된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오히려 성적인 자유, 처녀 시절보다 더 강하고 노골적인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 욕망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것은 더 깊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절규다. 나도 다시 한번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나는 그저 엄마,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갈망받고, 숭배받고, 한 남자의 품에서 녹아내리고 싶어. 그것은 존재에 대한 갈망. 이 몸은 비록 젊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느낄 수 있어. 여전히 쾌락에 떨 수 있어. 라는 확인에 대한 욕구다. 그리고 꺼진 줄 알았던 그 불꽃은 다정한 말 한마디,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혹은 나에게 당신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말하는 의미심장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맹렬하게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 잠든 여신을 깨우는 법을 이해하려면 그녀 몸속의 쾌락의 춤을 이해해야만 한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세 단계의 춤, 세 악장의 교향곡이다. 욕망, 흥분, 그리고 절정. 이 구조는 남자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한 불에 올려진 냄비와 같다. 감정과 감각이 아주 천천히, 서서히 끌어올려져야만 그 냄비 속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이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마침내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폭발한다. 그중 첫 번째 악장,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악장은 바로 욕망이다. 그리고 여성의 욕망은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뇌에서, 심장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물리적 자극이 아닌 감정적 연결에서 태어난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요리를 잘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확신. 그녀의 지친 영혼에 대한 관심. 단지 그녀의 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눈빛. 그녀를 너무나 익숙한 룸메이트가 아닌 한 명의 여자, 여신으로 바라보는 눈빛. 이것이야말로 마법의 뇌관이다. 이것들이 바로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이름의 묘약을 분비하게 하는 자극제다. 도파민은 그녀의 머릿속에 갈망의 이미지를 그릴 것이다. 옥시토신은 그녀의 몸에게 이완하라고, 신뢰하라고, 열라고 명령할 것이다. 오직 이 첫 번째 악장이 완벽하게 연주되었을 때만이 교향곡은 계속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건너뛰고 성급하게 두 번째 악장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음악은 불협화음을 낼 것이고 모든 것은 침묵과 실망 속에서 끝날 것이다. 욕망의 불씨가 당겨졌다면 이제 두 번째 악장, 흥분의 시간이다. 이것은 접촉의 시간이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곳을 만지는 것이 아니다. 먼 영토에서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입술로 그녀의 목을 숭배하고 혀끝으로 귓불을 탐험하라. 손바닥 전체로 그녀의 지친 등을 달래주어라. 그녀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숨결이 가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성스러운 영토로 서서히 나아갈 때다. 그녀의 젖가슴을 애무하고 두 꽃봉오리가 갈망으로 단단해질 때까지 희롱하라. 그녀의 아랫배,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그곳에 입을 맞추어라. 당신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스치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성전의 입구에 닿게 하라. 서두르지 마라. 그녀가 당신 손의 온기를 느끼게 하라. 그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이끄는 지도다. 그리고 마침내 냄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달콤한 꿀의 샘물이 흠뻑 솟아났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악장, 가장 폭발적인 절정의 시간이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때다. 하지만 정복자처럼 들어가지 마라.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왕처럼 들어가라. 그녀의 리듬에 맞춰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얕게, 때로는 깊게 움직여라.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어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입술, 혀, 손, 그리고 당신의 권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녀를 쾌락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녀의 오르가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경련이 닥쳐왔을 때 멈추지 마라. 그녀를 꽉 끌어안아.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교향곡이다. 그것이야말로 여신을 깨우는 방법이다. 가장 음탕한 소설보다 더 뜨거운 실제 고백 하나를 들어보라. 아파트가 금빛 새장처럼 빽빽이 들어선 서울 양천구 목동에 62살의 박신혜라는 여자는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낮에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지루한 베이지색 카키 재킷을 걸치고 시끄러운 시장을 오가며 채소 한 줌을 두고 값을 깎고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길거리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남자도 평범하고 다소 시들어 보이는 그 여자에게서 욕정이라는 두 단어를 연상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몰랐다. 현모양처의 껍데기 아래 쇠사슬에 묶인 야수가 분출할 날을 기다리는 휴화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밤이 내렸다. 그때가 바로 신혜애 씨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성관계를 가졌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 규칙적이고 열정적이며 죄의식 가득하게.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법적 남편과가 아니었다. 결코. 그것은 다른 남자. 그녀를 가구가 아닌 여자로 봐줄 줄 아는 사적인 감정 관계를 맺고 있는 동갑내기 남자와였다. 그녀의 남편은 은퇴 후 자기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점점 더 무심하고 과묵해졌으며 TV 화면이나 신문에만 눈을 고정했다. 그리고 침대에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의 그곳은 죽었고 그와 함께 관심, 애정 어린 말들,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사이의 대화도 사라졌다. 오직 가족이라는 텅 빈 껍데기만이 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의 침대는 두 낯선 영혼이 각자의 고독 속에서 나란히 눕는 얼어붙은 사막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박신혜는 그 사막에서 익사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여전히 갈망할 줄 아는 자신의 몸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썩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주최한 여성 건강 강연에서 잠들어 있던 그녀의 영혼에 번개가 내리쳤다. 깊은 이해심이 담긴 눈빛의 한 여성 전문가가 말했다. 폐경은 여성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식 능력의 끝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자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뇌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신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당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고 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마침내 진실을 말해주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계속해서 갈망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날 이후 조용한 반란이 그녀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름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대신 불꽃이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집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그녀는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살이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잊혀진 자신의 몸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그 공원에서 운명은 그녀에게 한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와 같은 나이에 말없는 고독을 품고 있는 한 남자. 그들은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 날씨와 자식들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점차 그녀는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거의 경건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신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을 때 저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 달콤한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러왔어요.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 삶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시작되었다. 신혜 씨는 다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옅은 분홍색이 아니라 열정의 색, 짙은 붉은색을 그녀는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몸에 꼭 맞는 나이든 여성의 여전히 관능적인 곡선을 드러내는 원피스였다. 그녀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났다. 한 명의 여자이기 위해, 갈망하기 위해, 그리고 만족하기 위해. 그들의 미래는 단지 육체적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언이었다. 그들이 교회의 값싼 모텔에서 만날 때마다 그가 그녀의 지루한 카키 재킷을 벗기고 그녀가 일부러 고른 레이스 속옷을 드러낼 때마다 그것은 음탕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숭배하고 모든 주름, 모든 튼살에 마치 그것들이 예술 작품인 양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 죽은 줄 알았던 그 영토는 열정적으로 화답했다. 달콤한 꿀의 샘물이 다시 솟아났다. 신음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절정의 쾌락에서 터져 나오는 원초적인 소리였다. 그 남자의 품에서 그녀는 더 이상 62살의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신이었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고 있는 야수였다. 이것은 외도를 장려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비극이며 경고의 메시지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버려지고 무시당할 때 그녀의 욕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른 출구를 찾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불타오를 것이다. 서울의 화려한 위성도시 분당, 직위와 계좌잔고로 삶의 가치가 측정되는 그곳에 송혜교와 현빈이라는 이름의 부부는 결혼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다. 48세의 혜교 씨는 대기업의 유능한 중간 관리자였다. 그녀는 날카롭고 독립적이며 현대 여성의 롤모델이었다. 그녀의 남편, 51세의 현빈 씨는 유명 대기업의 과묵하고 성실한 부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커플이었다. 아름다운 집, 착한 아이들,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있었다. 그들은 3년 전부터 성관계를 완전히 중단했다. 3년. 1000일이 넘는 밤 동안 그들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두 몸 사이의 거리는 은하계의 양끝보다 멀었다. 그들의 침대는 더 이상 열정의 장소가 아니었다. 무관심의 무대, 단지 잠을 자기 위한 곳이 되어버렸다. 폭풍은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현빈 씨가 잠들고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가 그녀의 고독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질 때 혜교 씨는 문득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비단과 레이스로 된 죄와 열정에 새긴 짙은 붉은색 란제리가 있었다. 그것은 신혼여행 때 입었던 그녀의 몸이 여전히 매일 밤 그의 숭배를 받던 성스러운 영토였던 시절의 란제리였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으로 그녀는 지루하면 잠옷을 벗고 그것을 입어보았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다. 브래지어의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다.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방치 속에 쌓인 군살이 그녀를 배신했다. 거울 앞에 서서져 더 이상 탄력 없는 몸으로 과거에 매달리려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뜨겁고 쓰라리며 굴욕적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지 맞지 않는 옷 때문인 눈물이 아니었다. 잊혀진 청춘을 위한, 더 이상 갈망받지 못하는 몸을 위한, 자신의 집안에서 서서히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한 여자를 위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이후 반란의 불꽃이 그녀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사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 새 운동화를 사고 매일 아침 달리며 피부에 흐르는 땀방울을 정화처럼 느꼈다. 매주 토요일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고 스파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낯선 이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자신의 몸이 여전히 소중히 다루어질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몇 달 후 기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살이 사라지고 몸은 더 탄력 있고 날씬해졌다. 피부는 윤기 나고 환해졌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부장님, 10살은 젊어 보여요? 오랫동안 짓밟혔던 그녀의 자존심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다시 진심으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고질적인 무관심 속에서 아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혹은 알아챘지만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느 저녁, 그녀가 회사 파티에 가기 위해 새 원피스를 입고 아름답게 화장했을 때 그는 무심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왜 갑자기 그렇게 꾸미고 다녀? 쾅! 화산이 폭발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 모든 서러움, 실망, 분노가 차가운 부엌 안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다.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당신 눈에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잖아. 당신이 나한테 예쁘다고 칭찬 한마디 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뒤에서 안아준 지는 우리가 섹스 안 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아내의 분노와 고통 앞에서 항상 과묵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남자 현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듯 망연자실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침묵의 벽은 비록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지만 무너졌다.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부부 상담실을 찾기 시작했다. 첫 상담에서 혜교 씨는 버려진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눈물 너머로 말했다. 저는 아직 여자예요. 저도 욕망이 있어요. 당신이 만져주길 바래요.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왜 제가 이렇게 울어야만 하죠? 왜 제 가장 자연스러운 갈망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하냐고요. 그 눈물 젖은 고백은 현빈 씨에게 충격 요법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더디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변화였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그만두었던 습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TV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자리에 앉아 회사에서 있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스킨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손길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가벼운 포옹. 그는 아내의 몸을 숭배하는 법을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매주 토요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는 그들만의 시간이다. TV도 스마트폰도 없다. 오직 촛불, 약간의 와인, 그리고 서로를 다시 탐험하는 법을 배우는 두 개의 몸만이 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성급한 정복이 아니다. 그것은 느린 춤, 살결의 대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성전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그는 몇 시간이고 그녀 몸의 다른 영토를 숭배하고 입술과 혀로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다시 깨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전함과 존중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여는 것을 허락했다. 달콤한 꿀의 샘물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으로 다시 솟아났다. 그녀의 신음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사랑받고 만족하는 한 여자의 진실된 소리였다. 차가웠던 침대는 단지 살결의 온기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 부활한 사랑의 온기로 다시 따뜻해졌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선격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한때 비옥하고 축축했던 그녀의 영토가 저절로 메마른다고 믿는 자기만족적인 신화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삼켜야만 하는 잔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신화다. 여성의 욕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단지 숨어버릴 뿐이다. 그것은 출구를 찾지 못하면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조용하고 맹렬하게 흐르며 분출할 날을 기다리는 지하강과 같다. 당신의 아내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먼저 잡지 않고 매일 밤 당신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 몸짓을 너무나 여러 번 무시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민 손이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원할 때만 내밀어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무관심, 그녀를 익숙한 가구처럼 여기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감정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끊어버린다. 그리고 소외감,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그 느낌은 그녀의 성욕 자체를 억누르고 그녀의 머릿속에 나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었어. 내 몸은 더 이상 갈망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지독한 저주를 씹는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룸메이트처럼 그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익숙한 존재로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볼 수 있는가? 그 지루한 면 잠옷 아래 당신의 눈빛 하나에 여전히 심장이 떨리고 속삭임 한마디에 그곳이 축축해질 수 있는 한 여자의 몸을 남편의 눈에 여자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녀의 그 심장은 아직 살아있다. 약하게나마 여전히 뛰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처럼 단지 본능만으로 욕망하지 않는다. 노골적인 이미지 하나만으로 흥분할 수 없다. 그들의 욕망은 사랑과 존중 속에서 피어난다. 부드러운 몸짓으로 물을 주고 진심 어린 말로 데워진다. 그것이야말로 적나라한 진실이다. 당신이 무관심한 동안, 바깥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동안 그녀의 욕망은 죽지 않았다. 단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었을 뿐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불꽃은 여전히 안에서 은은하게 타고 있다. 때맞춘 따뜻한 손길 하나, 계산 없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고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타오를 수 있다. 기회는 아직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내는 당신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를 믿어라.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조용히 도미의 소리 없이. 하지만 간절하게. 그녀는 당신이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해하기 위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차가운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놓쳐버리고 결혼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뜨겁고 적나라한 여정에 끝까지 용감하게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람은 단지 건조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 더 건강하고 더 깊어지며 무엇보다 더 축축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은 우리가 다음 고백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이 그리고 당신의 침대가 더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